다른 구가 선로와 합류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저쪽에 보이는 선로는 호남고속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호남고속선의 분기역인 어떤 한 역을 통과하게 되는데, 역시 여기는 300km를 통과를 해야 제맛이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운대 루이씨입니다. 오늘 날짜는 2월 25일, 저는 이렇게 부산역에 나와 있는데요. 자, 드디어 오늘은 KTX와 SRT가 서로의 종점역까지 교차 운행을 하는 첫날, 드디어 SR과 코레일이 통합을 앞두고 시범적으로 교차 운행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오늘 정규 시간표상으로는 최초로 투입되는 수소행 KTX에 타보려고 하는데, 사실 예전에 SRT가 여러 군데 운행 구간을 확장시키는 바람에 이제 차량이 부족해져서 이제 고장이 났을 때 대체 차량이 없어서 20량짜리 KTX가 수소역에 입선했던 적은 있었는데, 자, 오늘은 어떻게 됐건 정규 시간표상 처음 수소 평택 고속선에 입선하는 첫 KTX가 되는 열차를 타고 부산에서 수소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열차에 탑승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타게 될 열차는 10시 33분에 출발하는 이제 KTX 326 수소행 열차가 되겠습니다. 뭐 교차 운행을 하는 거니까 수소행인 건 당연하긴 한데, 자, 그러면 승강장 5번 승강장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강 게시판에 KTX와 도착역인 수소가 동시에 표시되어 있는 것도 이제 오늘이 처음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5번 승강장에는 수소행 KTX가 대기를 하고 있고, 내려오니까 왼쪽에는 서울행 SRT가 대기를 하고 있네요. 야, 오늘 SRT 타는 사람 많으려나? 행선지에 수소가 표시되는 걸 보니까 뭔가 좀 신기하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오른쪽으로 와보니까 서울행 SRT는 13만 호대 차량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 13만 호대 차량이 서울역에도 오늘 역사상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겠네요. 자, 오늘 이 SRT를 탈까 KTX를 탈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제가 왜 KTX를 타게 됐냐면, 혹시 이 SRT가 12만 호대로 운영하게 된다면 그 12만 호대 열차는 어떻게 보면 서울역까지 운행을 했었던 적이 있었단 말이죠. 이제 수소 평택 고속선이 개통되기 전에 KTX 산천으로 사용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서울행 열차로 운행이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자, 오늘은 이렇게 수소행 KTX를 타고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게 13만 호대인 걸 알았으면 뭐 서울행 SRT를 한번 타봤을 건데, 뭐 이건 언젠가 또 탈 기회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정차역은 울산, 경주, 동대구, 김천구 및 대전, 천안, 아산, 그리고 천안, 아산부터는 이제 중간 정차역 없이 바로 수서로 향하게 되는데, 뭐 중간 정차역이 이렇게 보면 조금 많은 편성이기도 합니다만, 자, 열차를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18호차 맨 끝자리를 예매를 해놨거든요. 자, 보통 18호차가 엄청나게 시끄러운 그런 곳이라서 사람들이 예매를 잘 안 하는데, 혼잡도를 피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예매를 하게 됐습니다. 야, 근데 그래도 오늘 조금 기념비적인 그런 날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수소행 KTX가 처음 운행되는 날이다 보니까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타 있네요. 야, 뭐야, 지금 출발해야 되는데 열차가 출발을 안 하고 있네요. 33분 출발인데, 이제 문 닫힌다. 왠지는 모르겠는데 1분 정도 늦게 출발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 간다. 자, 그리고 여기 18호차의 특징이라고 하면 바로 옆에 이렇게 동력차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터, 인버터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리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부산역을 출발하고 있는데, 야, 역시 맨 뒤에 타고 있다 보니까 부산역이 엄청 길게 느껴집니다. 평소에는 가속을 하고 있는지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모터 소리가 엄청 가까이서 들리다 보니까 확실하게 가속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왼쪽에 보이는 선로는 경부선하고 가야선이라는 선로인데,
자, 부산진역을 앞두고 이렇게 두 선로와 분기를 해서 저희 열차는 전용선 구간인 금정터널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터널에 들어와서 바로 오른쪽으로 경로를 틀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지금 이 부근이 부전역 지하 인근이려나? 지금 이렇게 부산의 또 다른 기차역인 부전역을 통과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지금 이렇게 부전역을 통과하고 나니까 가속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지금 이렇게 모터 소리도 커지는 걸 보니까 확실히 속도를 높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역시 금정터널이 엄청 길긴 길구나. 지금 부산역을 출발한 지 약 10분 정도 됐는데 아직 터널을 다 통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도는 꽤 빠르게 달려주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금정터널의 길이는 20.3km, 2만 미터가 넘는 그런 엄청나게 긴 초장거리 터널이 되겠습니다. 이게 개통되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터널이었는데, 지금 이 열차가 나중에 입선하게 될 수서평택 고속선의 유련터널이 개통하게 되면서 2위로 밀려나게 됐다고 하네요. 이렇게 2위로 밀려나고 난 다음에 경간선의 대관령터널이 개통되면서 현재는 3위를 유지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부산 시내 구간은 전용선으로 열차가 통과를 할 수 있기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대전이나 동대구처럼 이제 열차가 서행을 하는 그런 구간은 없어서 이제 경부고속선에서 가장 빠르게 달려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슬슬 나올 때가 됐는데, 오! 나왔다. 자, 지금 이렇게 터널을 빠져나와서 부산시 금정구 일대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쪽에 보이는 게 가장 큰 좌불상, 홍법사의 불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속도는 약 270km, 준수하게 속도를 잘 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서 속도를 더 올려줄 것 같지는 않은 게, 다음 역인 울산역에 정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속도로 달리다가 바로 감속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감속한다. 지금 이렇게 속도를 줄이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다음 역인 울산역을 앞두고 이렇게 속도를 줄여주게 되네요. 모터 인버터 소리 생각보다 크게 나는구나. 이렇게 동력칸에 타고 모터 소리를 듣다 보니까 이제 동력 분산식 열차인 KTX 이음을 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열차는 부산역 바로 다음 역에 있는 울산역에 정차를 하게 됩니다. 울산에서도 타는 사람 좀 있으려나? 한번 내려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야, 뭐야, 울산역에서도 상당히 많이 타네. 그리고 저거는 전광판 오류가 났나? SR 수서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S 수서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출발 시간은 10시 58분. 아까 부산역을 조금 늦게 출발하기는 했는데 1, 2분 정도 계속 지연된 상태로 이렇게 운행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렇게 울산역을 출발해서 쭉쭉쭉 가속을 잘 해주고 있네요. 이제 이 분기기 제한 속도가 제가 알기로는 105km였나? 상당히 고속에서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분기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 100km의 속도로 통과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울산역을 출발해서 다시 빠른 속도로 달려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경주까지 역간거리가 너무 짧아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00km까지 올려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저 오른쪽에 보이는 선로가 2021년에 새롭게 이설된 동해선 선로가 되겠습니다. 저게 더 새롭게 지어진 선로기는 하지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경부고속선이 더 고규격인 선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터널 크기 같은 게 조금 더 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역이 경주역이 가까워지니까 바로 속도를 줄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소리가 들리니까 속도가 줄고 있다는 게 확실하게 체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경주역 도착 안내방송도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터널을 빠져나와서 현재 경주역에 정차를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고 있는데, 이거 창문 좀 어떻게 안 되나? 너무 더러워서 뭐
찍히지가 않는구만. 자, 그리고 도착 시간은 11시 9분. 야, 뭐야, 3분이나 늦게 도착했네. 그리고 경주역도 이렇게 상용 수요가 꽤 많은 역인 만큼 이렇게 타고 내리는 사람이 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야, 뭐야, 그리고 눈 쌓여 있다. 오, 얼마 전에 눈 왔나 보네. 날씨가 그렇게 춥지는 않은 것 같은데 눈이 쌓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열차는 경주역을 출발. 지연을 회복하지는 못한 것 같고 똑같이 3분 정도 지연된 상태로 출발하게 되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역인 동대구역까지는 거리가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아마 이 구간에서는 이제 300km로 달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항상 KTX를 타다 보면 뭐 요새 300km로 못 달리는 그런 구간이 굉장히 많기는 많습니다만 경주역에서 동대구역 사이에서는 웬만하면 최고 속도로 달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경주역을 출발해서 이 오른쪽으로 합류를 하는 선로는 건천 연결선. 이제 저 선로는 경주역에서 바로 동해선과 직결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런 선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포항 착발 KTX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선로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건천 연결선과 합류를 한 뒤에 계속 속도를 높여주고 있네요. 이야, 뭐야, 이렇게 경부 원저리만 봐도 눈이 쌓여있는 곳이 아직 있구나. 오, 멋지다. 사실 어제 부산 쪽에 비가 오기는 왔었는데 이렇게 경북 쪽에는 눈이 쌓여 있을 줄은 저도 모르고 있었네요. 이렇게 눈은 상당히 멋진데 300km까지 속도를 안 알려주는 건가 역시. 지금은 약 280km 정도로 달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무리 지금 이렇게 눈이 많이도 아니지, 눈이 좀 오긴 왔어도 이렇게 속도를 줄여서 운행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앞에 조금 막고 있는 그런 열차들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야, 근데 그래도 이렇게 경상도에서 눈을 볼 수 있다는 게 참 멋지긴 멋지네요. 부산하고 고작 100km 밖에 안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인데 이렇게 눈이 쌓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탔던 도카이도 신칸센 세키가하라 언덕 구간을 넘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또 아쉽게도 300km까지 달리지는 못하고 바로 이렇게 동대구역을 앞두고 경부선과 합류를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고 있는 것 같네요. 오, 그리고 맞은편에는 저렇게 KTX 상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 열차는 이제 부산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건천 연결선을 통해 포항으로 가는 그런 열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쪽으로 이렇게 아파트가 꽤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영천 시내 쪽으로 들어와서 열차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제 대구선과 교차를 하게 됩니다. 야, 근데 감속 꽤 크게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야, 인버터 소리가 이렇게 크게 난다고? 일반적으로 이제 열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KTX 18호차하고 1호차는 웬만하면 피해서 예약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모터 소리가 꽤 크게 나기 때문에 물론 뭐 저같이 이렇게 모터 소리 일부러 들으려고 자리를 이런 데로 잡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자, 뭐 어쨌든 이렇게 속도를 줄여서 열차는 경부선과 합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시 일반선하고 합류를 하게 됐는데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여기 진행 방향 왼쪽에 있는 선로가 경부선 상행선이고 지금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선로가 경부고속선 하행선.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선로가 경부고속선 상행선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저 끝에 있는 두 개의 선로가 경부선 하행선 선로인데 경부선 상행선로는 이제 한 개인 반면에 하행선로는 두 개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끝에 있는 선로가 원래는 대구선으로 사용을 하고 있던 그런 선로인데 대구선을 이설하게 되면서 현재는 경부선으로 편입이 되게 됐다고 하네요.
제가 저 선로가 경부선이라고 얘기를 드렸긴 했습니다만 지금 무궁화가 가렸다. 산천도 가리네. 어찌됐든 저 끝에 있는 선로는 대구선을 경유하는 그런 열차들이 시종착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경부선 선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다른 동대구행 열차가 시종착할 때 사용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열차는 이렇게 동대구역에 도착 시간은 11시 28분. 이제 부산역을 출발한 지 약 55분 만에 이렇게 동대구역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지연이 되다 보니까 꽤 늦게 도착을 하게 된 것 같은데, 동대구에서 부산까지 이제 일반 열차 중에 가장 짧은 시간이 걸리는 열차가 1시간 6분이 걸리거든요. 지금 이렇게 300km로 달려왔는데도 10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자, 그리고 열차는 11시 31분 동대구역을 출발. 뭐야, 왜 계속 늦어지는 게고. 운행 첫날인데 이렇게 지연이 되는 걸 보니까 조금 섭섭하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동대구역을 출발하게 되면 아까는 이렇게 이제 경부고속선 하행선 옆에 경부선 하행선로가 2개 있었잖아요. 그 선로는 동대구역부터 시작되는 그런 선로이기 때문에, 자, 지금은 이렇게 경부선 하행선 선로가 하나만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열차는 동대구역 바로 옆에 있는 대구역을 통과. 그리고 통과 속도는 약 100km 정도려나? 그리고 열차는 서대구역을 앞두고 이렇게 다시 경부선과 분기를 하여 지하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또다시 전용선 구간이기 때문에 모터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속도를 올려주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이제 대구 시내 구간 전용선이 만들어지고 나서 계속해서 가속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 2023년이었나 2년이었나 그때 다시 서대구를 경유해서 일반선을 경유하는 열차가 이렇게 대구 부경경선을 다시 재사용하게 되면서 이렇게 분기기가 있는 서행계소가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계속해서 가속을 해줬었는데, 이런 분기기가 생기게 됨으로써 서대구역을 경유 안 하더라도 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다시 생기게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구간의 통과 속도는 약 170km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대구시를 벗어나서 칠곡군 지역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전용선 구간으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속도를 많이 내주지 못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구 분경열선과 합류를 하고 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170km 이하로 달리고 있다가 바로 속도를 올려주게 되네요. 진짜 서대구 정차하는 열차가 굳이 이렇게 서대구역에 정차하는 열차뿐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분기기에서 서행을 하게 되는 것 때문에 경부고속선을 경유하는 열차들도 이렇게 소요시간이 한 1, 2분 정도 늘어나게 되는데, 굳이 저 서대구역에 열차를 정차할 필요가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속선 본선상에서 분기를 하는 부분인 수서평택 고속선, 이제 SR 분기 지점에서도 이렇게 수서평택 고속선 쪽으로 진입하는 열차가 아니더라도 다른 KTX 열차들이 서행을 하게 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이제 거기서도 제가 알기로 230km 이하로 속도를 줄이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추후에 생길 인천발 KTX가 생기게 돼도 열차가 서행을 하게 되면서 소요시간이 또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저 노조미 타고 하카타에서 도쿄까지 갔었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표정 속도가 220km 가까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좀 우리나라에선 이렇게 표정 속도가 줄어들 일만 남았으니까 조금 암울하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뭐 그래도 뭐 가격에서 보면 55,000원, 59,800원 이런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만족을 해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건너고 있는 이 넓은 강이 부산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낙동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똑같은 KTX가
열차가 지나가고 있네요. 저 열차는 수서에서 출발한 게 아니고 서울역에서 출발한 열차겠죠. 그리고 또 그 다음 역인 김천구미역에 정차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속도계를 안 보여드려도 모터 인버터에서 감속을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렇게 속도를 줄이는 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네요. 어우, 소리 꽤 크다. 자, 그리고 열차는 이렇게 김천구미역에 도착. 야, 생각해보니까 부산역 출발해서 지금 여기까지 경부고속선상의 모든 역에 정차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보통 근데 정차역이 많으면 많은 편성일수록 지연을 회복하기 좋은 그런 열차가 되는데 이상하게도 지금 계속 지연이 쌓이고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도착 시간은 11시 51분. 지연이 그렇게 크게 회복된 것 같진 않네요. 야, 그리고 이제 슬슬 이렇게 입석에도 사람이 차게 되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김천구미역은 이렇게 경부선이 있는 곳과 조금 떨어진 곳에 이렇게 역이 지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원래 최초 계획은 이렇게 교차하는 곳에 새로운 역을 짓거나 그리고 부천 시내가 있는 이쪽에 이제 역을 지을 계획이었었는데, 구미 쪽에서 이제 자기 지역이랑 좀 더 가까운 곳에 역을 지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선과 이제 환승도 못하게 되는 그런 역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제 입석에 이렇게 승객들이 꽤 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검표를 자주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저는 아까 울산쯤에서 검표를 한번 받았었는데 이렇게 승무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KTX하고 SRT는 개찰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승무원들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검표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김천구미역은 고속선 본선상의 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울산역이나 경주역처럼 역을 출발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속도를 쭉쭉 올려주고 있습니다. 한 3분 정도 지나니까 한 160km까지 속도를 올려주게 됐네요. 이렇게 보면 동력 분산식 열차에 비해서 동력 집중식 열차인 KTX의 가속력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최대한으로 가속을 해주게 되면 나쁘지 않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김천 시내 구간을 지나가게 되면,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경부선과 똑같이 주풍령 상간지방을 달려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 오른쪽에 보이는 저 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역시 이제 오전 시간대라 그런지 경부고속도로도 조금 한적한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는 다시 이렇게 터널을 진입해서 김천시에서 영동군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부터는 경상북도가 아니고 충청북도 구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충청북도라고 하니까 뭔가 좀 수도권에 가까워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이 구간은 지금 터널 노후화로 인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속도를 230km 정도로 줄여서 달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영동 시내를 앞두고 산을 하나 넘어가는 그런 구간인데, 현재 여기는 내년까지 보수공사 때문에 서행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도 뭐 이렇게 터널을 통과하자마자 속도를 올려주고 있네요. 265km. 그래도 한 270km 정도이려나? 300km까지 올려주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지금 또 왠지는 모르겠는데 아까와 비슷하게 230km 정도로 속도를 줄여서 달리고 있네요. 아니, 지금 앞에 있는 열차가 지금 저희 앞에 이렇게 길막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이렇게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멀리 대전역을 출발하고 있는데도 왜 이러지? 앞에 뭐 시운전하는 열차라도 있나? 이러면 이거 지연이 생각보다 많이 될 수도 있겠다. 야, 이 산천은 꽤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네요. 저 열차는 진주 가는 열차하고 포항 가는 KTX 산천이 복합 열차로 운행되는 그런 열차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잠시 동안 경부선과 병주를 하는 구간이 시작되는데, 지탄역 인근에서 잠시 동안 경부선과 병주를 하는 구간을 지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지탄역을 통과하고 나서도 약 260에서 70km려나? 이래가지고 오늘 300km 달리는 거 볼 수 있겠나?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부대전 남연결선 옥천역과 연결이 되어 있던 이 구간을 지나서 다시 터널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쪽에 있는 이 선로도 아까 저희가 지나갔던 대구 북연결선과 마찬가지로 KTX가 처음 개통됐을 때 대전 시내 구간에 아직 선로가 완성되지 않아서 이 구간을 사용을 했었다고 하네요. 지금 서대구역에 열차가 정차를 하게 되면서 대구 북연결선을 다시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현재 지금 이 구간은 레일바이크로 사용되다가 개선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열차는 이렇게 제5회 대도시 대전에 진입, 대전시에 진입을 하자마자 바로 아래쪽으로 경부선과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대구역 인근과 비슷하게 이렇게 저희가 사용하는 선로를 포함해서 선로 4개가 병주를 하게 되는데, 아까는 고속선이 저 안쪽에 있었던 것과는 달리 지금 이렇게 안쪽에 있는 선로 2개가 경부선 본선이고, 지금 저희가 다니고 있는 선로하고 저 끄트머리에 있는 선로가 고속열차가 사용하는 선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전역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야, 이제 여기서부터는 입석에 서 있기도 꽤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내리는 사람 그렇게 많이 없고 다 목적지가 서울일 수가 있을까? 참. 아이고. 자, 그리고 열차는 12시 19분. 다행히도 그렇게 지연이 크게 늘어나진 않았는데, 야, 이거 이상하네. 아까 230으로 속도 줄이고 300으로 운영을 안 했는데도 지연이 안 늘어났더라. 아니, 그랬으면 지연을 조금 줄여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애초에 그냥 시간표가 이래 짜여 있는 건가? 자, 그리고 이렇게 대전역을 출발해서 다시 대전 시내 구간을 달리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부산역부터 이제 모든 역에 정차를 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 그 역을 통과하고 난 뒤에 초난화산역에 정차. 초난화산역에 정차를 한 다음 수서 평택 고속선의 역에는 하나도 정차를 하지 않고 바로 수서역으로 향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열차는 이렇게 저희 선로 위쪽으로 호남선과 합류를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호남선이 평명교차를 해서 합류를 해서 이 지역에서 지연을 많이 유발을 하고는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입체화가 되었기 때문에 병목 현상 없이 호남선과 합류를 하게 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 곳이 대전조차장. 그리고 열차는 이렇게 대전조차장을 통과해서 다시 경부선과 분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직선 구간으로 들어오고 나서 속도를 올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 강이 이제 4대강 중 하나인 금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이는 다리가 아마 금강철교이려나? 어쨌든 이렇게 금강을 넘어와서 열차는 충청북도 청주시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청주시에 진입을 하고 나니까 300km 가까이 속도를 내서 달려주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오른쪽으로 또 다른 고가 선로와 합류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저쪽에 보이는 선로는 호남고속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호남고속선의 분기역인 이제 어떤 한 역을 통과하게 되는데 300km의 속도로 매우 빠른 속도로 통과를 하고 있네요. 야, 역시 여기는 300km를 통과를 해야 제맛이지. 다른 곳에서 느리게 달리긴 했어도 여기서 300으로 통과했으니 이걸로 만족하도록 합시다. 야, 그리고 오송역을 통과하고 나서도 보통 이제 오송부터는 다니는 열차가 많아지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부터는 지연을 회복해주기 위해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달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초난화산역을 앞두고 다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열차는 이렇게 초난화산역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도착 시간은 12시 41분.
300km로 꽤 빠르게 달려오긴 했어도 지연이 그렇게 크게 회복되진 않았습니다. 야, 그리고 천안하산 타는 사람도 많네. 야, 자, 이제 이 천안하산역을 출발하고 나면 다음 역은 종점 수서역이 되는데, 어우, 지금 계속 이렇게 입석에 서서 촬영을 했었거든요. 아, 지금부터는 좀 자리에 가서 앉아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부산에서 수서까지 이렇게 좌석을 끊어놨는데 2시간 동안 입석에 서 있었네. 아, 자, 그리고 다른 역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천안하산역은 왼쪽에도 승강장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저 왼쪽에 있는 승강장은, 아이고, 설명하기 전에 일단 열차 다시 타자. 자, 열차는 이렇게 천안하산역을 출발. 그리고 방금 진행 방향 왼쪽에 하나 더 있었던 승강장은 천안하산역을 만들 당시에 아직 호남고속선 분기역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 고속선 분기를 염두에 두고 역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울산역이나 김천구미역처럼 통과선과 승강장을 합쳐서 선로가 4개밖에 없는 것과는 달리 천안하산역은 승강장의 선로가 4개, 통과선이 2개로 총 6개의 선로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분기역이 될 것을 대비해서 양끝 승강장 옆에 통과선을 만들 공간도 남겨져 있는데, 이렇게 됐다면 천안하산역은 8개의 선로와 4개의 승강장을 가진 그런 역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뭐 아시다시피 결과는 오송역이 분기역으로 선정되면서 이렇게 설계를 한 게 결국은 헛수고가 되고 말았죠. 저는 개인적으로 대전에서 서울의 수요와 호남과 대전을 연결할 수 있는 대전 분기를 하는 게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했으면 호남선을 개량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호남고속선의 거리가 줄어드는 만큼 호남고속선 사업비도 절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호남고속선의 사업비가 절감됐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진행될 평택까지의 이복선화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니까 이거는 뭐 서로 상쇄가 됐을 것 같네요. 그래도 필수 정차역인 대전역에 무조건 정차하게 됨으로써 열차 운행에 있어서는 훨씬 더 효율적인 운행이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미 다 지나간 일이고 역사에 만약은 없으니까 무엇보다 현재 지어진 인프라를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자, 어찌됐든 열차는 다시 이렇게 속도를 올렸다가 수서 평택 고속선에 진입하기 위해서 다시 감속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이 분기점이 생기기 전에는 여기서 모든 열차가 300km로 주행했는데, 수서 평택 고속선에 진입하는 열차는 170km로 제한되고 경부고속선 열차는 원칙적으로 300km로 주행이 가능하지만 선로 안정화를 위해서 230km 정도로 운행하는 일도 많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열차는 이렇게 경부고속선과 분기, 이걸로 정규 운행으로서는 처음으로 KTX1이 수서 평택 고속선에 진입합니다. 야, 이 장면도 굉장히 역사적인 장면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분기를 하자마자 지하 터널에 진입하게 되는데, 지금 통과하는 터널은 통곡터널이란 터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차는 이렇게 터널을 통과해서 첫 통과역인 평택 지제역을 통과. 반대 방향에는 SRT가 정차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현재 수원경유 KTX의 연결선을 봉사하는 구간을 지나서 다시 지하 구간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진입한 터널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유련 터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유련 터널은 230km로 설계되어 만들어졌는데, 시공 불량으로 인해서 GTX를 포함한 모든 열차가 170km로 제한이 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열차는 이렇게 동탄역을 통과. 지금 역을 통과하고 있는데도 승강장이 잘 안 보이는데, 터널에서 열차가 통과할 때 열차풍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승강장과 통과선 사이를 벽으로 막아놨다고 합니다. 방금 터널의 조명이 약간 달랐던 거를 보실 수 있는데, 어두워서 잘은 안 보이지만 조명 색깔로 역을 통과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차는 GTX-A 차량과 교매. 야, 순식간에 지나가네. 그리고 열차는 그
그 다음 여기 구성역도 통과. 잘 보시면 이렇게 터널 내 기둥이 있는데 아무래도 승강장으로 분기하는 선로가 있어서 이런 기둥이 보였던 것 같네요. 다시 터널 사이에 기둥이 조금씩 보입니다. 근데 터널이 너무 길다 보니까 솔직히 이 긴 구간을 영상으로 찍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보이는 것도 SRT 나오네. 이것도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네. 오늘도 빠르고 편안한 KTX를 이용해주신 고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앞으로도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수서역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그리고 열차는 드디어 수서역에 도착. 도착 시간은 13시 15분. 7분 정도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어우야, 어우 힘들어. 조금 지연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처음으로 정규 투입된 수서행 KTX를 타고 부산에서 수서까지 한번 와봤습니다. 야, 수서역 진짜 오랜만에 오는 것 같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 찍으면서 수서까지 온 적이 있었나? 이 철도 유튜브 하면서 SRT 한 번도 안 타본 것 같았는데 뭐 어쨌든 제 영상에서는 이렇게 처음으로 수서역에서 영상을 찍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부산역에서 수서역으로 향하는 KTX를 한번 타서 와봤고 시간은 한 2시간 40분 정도? 지연이 조금 되는 바람에 조금 늦게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여기 이렇게 KTX가 들어오는 게 어떻게 보면 신기한 일이 아닌 게 원래 최초 계획 당시에는 SR 같은 회사를 따로 만든다거나 이런 짓을 안 하고 KTX를 그대로 운행할 예정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KTX가 들어오게 되는 게 정상화가 된다고 해야 되나? 나중에 통합을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SRT하고 KTX 그러니까 이렇게 굳이 브랜드명을 나눌 필요도 없이 그냥 하나의 브랜드로 운영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이게 SRT하고 KTX를 어떻게 됐든 뭐 따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이게 솔직히 철도 운영하는 운영사 입장에서는 반복 차량이라던가 차량 배속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변경을 할 때 하나의 열차로 운영을 하는 게 훨씬 편할 수 있단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었던 일본만 봐도 이런 차량 종류대로 이제 열차 편성 이름을 바꾸지를 않고 같은 노조미이기는 하지만 어떤 차량은 N700A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냥 N700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N700S계 차량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차량 분리를 굳이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운영을 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뭐라 해야 되지? 열차 차량 종류별로 계속 이름을 정하다 보니까 이 열차를 운영하는 운영사 입장에서는 조금 번거롭다고 해야 되나? 뭐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별로 크게 신경이 안 쓰일 수는 있어도 뭐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그렇습니다. 이미 뭐 KTX 산천하고 KTX라는 이름을 분리를 해서 굴리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SRT를 통합을 하게 된다면 이런 것도 그냥 산천으로 통합을 해서 굴리는 게 훨씬 더 이제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편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SRT로 사용하고 있는 12만 호대, 13만 호대 전동차들이 산천이었던 차량입니다. 산천이었던 차. 뭐 자세한 거는 나중에 통합이 되어봐야 아는 그런 일이겠죠. 자, 오늘은 그럼 여기 수서역에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는 서울역 가는 SRT도 한번 탑승을 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